아래에서 발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 건호가 관사 정원에서 처음 본 소녀가 눈뜬 장님 당달봉사라고 나오죠. 본문에서는 임을 알고 놀라서 다른 박질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을 떠나 시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돌면 곧바로 익산군청이었다. 자, 익산군청. 전라도죠? 익산이면.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해서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나는, 1인칭 시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군청 입구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나뭇가비를 찾느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 다음 차례가 익산 관사이기 때문이었다. 관사 정원과 도로 사이에 담장 대신 내부가 훤히 보이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철책에 나뭇개비를 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힘껏 달리면 따발총같이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곤 했다. 그것 때문에 나뭇개비 찾은 거야? 자, 우린 여기서 어린아이다운 장난거리다. 근데 하필이면은 따발총같이 따다다다다다다 소리예요. 따발총이라고 하는 건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사용했던 연발 자동 소총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따다다다 소리가 난다. 그래서 따발총이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니라 위에 어르신들께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따발총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적 배경이 6.25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된 소재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서 은연중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사철책의 나뭇가비를 막 갖다 데려다 말고 나는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갑자기 손놀림을 멈칫했다? 뭔가가 생겼다는 거죠. 뭔가 예상치 못한 인기척. 아무런 인기척도 없을 텐데 예전과 다른 느낌인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무 몇 그루와 잔디밭만 행하니 드러내 보이던 정원에서 뭐가 나타났어? 그렇지, 인기척이 나타났어. 이 인기척 때문에 멈칫한 거죠. 나하고 동갑돌해 보이는 계집애였다. 짠짠짠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차림에 정갈하게 단발머리를 한 계집애가 한 손에는 하얀 공을 쥔 채 양팔을 나란히 앞으로 뻗은 괴상 야릇한 자세. 그렇죠. 양팔을 왜 혼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명언 입장에서는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 더듬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나는 그걸 몰랐던 것일 뿐입니다. 결국은 명언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처지임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동글레미 1번. 자, 그렇다면 동글레미 2번도 있을 거란 얘긴데, 도로 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중이었던 것이었다. 계집애가 황금빛 잔디밭 위로, 황금빛? 그러니까 가을쯤 되겠네, 그지? 하얀 공을 또르르르 굴리면서 말했다. 나비야. 이때 나비는 버터플라이, 캣, 고양입니다. 공은 잔디밭과 철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 정확히 구르기를 멈추었다는 것은 결국은 한두 번 했던 행동은 아닐 거예요. 내가 철책 틈새로 손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공에 닿을 만한 자리였다. 웬 뜬금없는 나비 타령인가 하는데 얼룩고양이 한 마리가 사뿐히 내려앉더니만 공을 향해 달려왔다. 이것도 처음 하는 행동은 아닐 거예요. 결국은 명언이는 이 소녀는 고양이와 자주 공놀이 했음을 알 수가 있다. 고양이는 철책 너머로 버티고 있는 웬 낯선 사람. 그 웬 낯선 사람이 누군데? 나지. 뒤늦게 발견하고는 갑자기 다름질을 멈추었다. 경계의 빛을 담아 노려보았다. 나는 뾰족한 근거도 없으면서 옷차림과 용모만으로 계집애를 대뜸 서울 아이라고 단정해 버렸다. 단순하죠? 그리고 서울내기들은 서울내기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봤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탈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서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왜 부정적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기 나름의 근자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도 근자감이라는 말을 쓰나? 하여튼간에 우월감이라고 보면 돼요. 멀쩡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다니. 그렇다면 팔랑팔랑 공중을 날아다니는 진짜 배기 나비는 대간절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옳단 말인가? 바보, 참 모르는 게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그렇죠. 나비 지칭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명언이는 고양이를 지칭하고 있고요. 나는 나비 자체를 지칭한다. 근데 너는 고양이를 나비라고 하니 바보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지식, 좁은 지식에서 나오는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Who are you?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어조예요.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챘는지 계집애가 내 쪽을 멀뚱멀뚱 건너다 보며 위아랫입술을 위아래 연방 달막거렸다. 말할 듯이 입술을 꿈쩍꿈쩍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동이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은 자 알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계집애의 행동을 훔쳐보다 들킨 것이 창피해서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집애의 눈길이 내 움직임을 제때제때 따라잡지 못했다. 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거기 누구? 아까는 마침표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렇죠. 물음표죠. 거기 누구? 불안감에서 오는 날카로운 어조다. 그럼 조금 전에 있었던 거기 누구와 지금의 거기 누구는 어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처음으로 서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눈길을 고정한 채라고 하는 건 내가 움직였어, 뒷걸음질 쳐서. 그런데도 이걸 못 따라온 거야. 세 번째죠. 계집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목소리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나는 손에 든 나뭇개비를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단박질을 놓기 시작했다. 무서웠던 거야. 당달봉사다. 당달봉사가 뭔데? 겉으로 보기에는 눈이 멀쩡해 보여.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나 또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혹시 식구나 친구 중에 눈 뜨고 자는 사람 봤어요? 무서워요. 딴 얘기예요. 집 쪽을 향해 정신없이 뛰면서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계집애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알아차리던 그 순간의 놀라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느닷없이 다른 박질을 친 이유가 되겠네요. 나로 하여금 만세주장 지혜의 밥을 훔쳐먹으려던 애초의 계획을 깜빡 잊도록 만들었다. 사실은 내가 관사 쪽으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애둘러서 관사 쪽으로 간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지혜의 밥을 훔쳐먹으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것도 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깊도록 서울 계집애의 그 희고 곱상한 얼굴이, 그 화사한 옷맴새가, 어딘지 모르게 굼뜨고 어설퍼 보이던 그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줄곧 떠나지 않았다. 자, 명은이가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 다음에 그 명은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발단 두 번째, 즉 발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 앞을 떠나 시공간 내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들면 곧바로 익산군청이었다 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이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갑시다. 자, 익산이라고 하는 건 전라도에 있어요. 그러면 전선에서 조금, 전쟁터에서 조금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이에요. 그 후방을 공간적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의 어떤 피해자인
명은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뭐예요? 자, 그 전쟁의 후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공장에서의 그 찌낌이 하여튼 지혜밥이죠. 그 지혜밥을 훔쳐 먹으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빈곤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후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게시판 속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편파적이죠. 전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고 전쟁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가 만연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후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선멸, 괴멸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임에도 불구하고 후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작가는 전쟁의 피해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 마을에까지 또 순수한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죠. 전쟁의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단 두 번째, 나가 관사 정원에서 처음 본 소녀가 눈뜬 장님임을 알고 다른 박쥐라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